안녕하세요. 리치 흰둥이 누나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자들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얼마 전에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댓글이냐면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개를 키울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이었는데요. 1인 가구가 개를 키울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요즘은. 그래서 그분께 댓글을 달아드리기보다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콘텐츠로 제작을 한다면 더 많은 분께서 조금 선택을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1인 가구, 개 키워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괜찮다. 유기견 입양을 하려고 기관이나 단체에 컨택을 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입양이 어렵습니다. 입양이 어렵다고 말하는 곳도 있어요. 미리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왜 입양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요? 보통 1인 가구가 개를 키우다가 포기하는 경우 파양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떤 이유로 파양을 하는지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걸 들어보신다면 내가 1인 가구인데 개를 키우고 싶어.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만 준비를 한다면 1인 가구여도 최고의 보호자가 되고 또 개를 문제없이 키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다채로워요.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아이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다른 보호자에게 가면 그래도 이 아이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를 꼭 데려오고 나서야 후에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이 반대를 강하게 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강아지가 혼자서 집에 있는데 너무 심하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의 민원이 끊이지를 않아요. 막 부재중 전화 6통, 막 8통 와 있고 쪽지 붙어 있고 막 이렇게. 이러는 경우에도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 내가 못할 짓 하는 것 같아. 내가 왜 데려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밖에도 관사에서 생활하게 돼서 그리고 이번에 집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진짜 딱 좋은 위치에 딱 좋은 가격에 완전 내 집이야. 근데 거기서는 개를 키울 수 없어. 이런 이유로 반려견을 포기하는 1인 가구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워딩만으로는 이해가 되죠. 키우기 힘들겠다라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이 파양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결코. 비슷비슷한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지키는 선택을 하고 반려견을 중심으로 본인의 이런 주말 스케줄이 움직이고 혼자 집에 있을 반려견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반려견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함께 살고자 노력하는 보호자들이 진짜 많기 때문이에요. 1인 가구인 반려견 행동 전문가 또 훈련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었다고 해도 반려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만나 뵙게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인들만 좀 보더라도 최고의 보호자인 분들이 많다. 개를 데려왔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 점점 심해졌대요. 독립을 해서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평일에는 본인이 회사를 가게 되면 반려견 혼자 집에 있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유치원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펫시터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평일에는 길게 혼자 집을 보는 대신에 주말 동안에 시간을 엄청나게 할애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아니면 갯대놀이터 할 것 없이 강아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보호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인 가구가 개를 키워도 괜찮을까 아닐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결국엔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느냐의 문제 같은데, 유치원을 보내려고만 해도 다 돈이고요. 서비스 이용료, 도그워킹 아니면은 또 펫시팅 이런 거 전부 다 서비스 이용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내가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 반려견과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도 결국 나의 시간이 들어가고, 내가 이 친구와 함께 하는 동안 주말에 쉰다든지 아니면 지인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제 주변에서는 기꺼이 하시는 최고의 1인 가구 보호자들이 많이 계셔요. 인생에 이런 메가 이벤트를 마주했을 때 생길 법한 그런 문제 상황들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사실은 1인 가구가 개를 키울지 말지 고민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데려와서 키우다가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그거는 저는요, 사실 개를 키우기 전에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혹은 개를 키우기 전에 제가 필요한 준비가 아니라 좀 방향에서 어긋나는 준비를 했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께서 개를 키우고자 하신다면 딱 4가지 질문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대답을 들여다보신다면 난 키울 수 있겠다. 나는 키우지 못할 것 같아. 라고 대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강아지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내가 그 이외의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 개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하필 사귈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예비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가족이 엄청난 반대를 한다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우리 개가 이상하게 엄청 짖네. 그래서 이웃들이 막 민원을 넣기 시작해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그 짖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 밖에 관사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아니면 혹시 갑자기 뭐 국비 유학생이 돼서 유학을 가게 된다면, 아니면 내가 이번 집을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개를 키울까 말까 고민하는 1인 가구 여러분께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뭘 준비해야 되죠? 강아지를 키우면 좋은 점, 나쁜 점이 뭐죠? 그건 너무 진부하잖아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기신다면요, 여러분이 데려오실 반려견에게 정말 최고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개를 키우면 안 되시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10살짜리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을 하시는 택배 기사님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데려온 생명 끝까지 책임져야죠. 강아지별로 돌아갈 때까지. 아! 흰둥이 이리 와봐요. 지금 흰둥이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흰둥이 영상 찍을 동안 얌전하고 착하게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오이, 오이.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꽉 찬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행복한 반려생활을 응원합니다.